암흑기 속에 들어가고 저항이에요. 기가 막히게 5분봉 기준으로 생명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장만 볼게요. 어때요? 로보티즈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왜 여기서 정리가 어떻게든 됐을지 고점대를 계속 툭툭툭 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이런 시그널. 지금 아직까지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정규장 마감을 했는데요. 애프터 마켓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딱 났던 종목이 하나솔루션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자리냐면 이 급락하기 직전의 자리와 비슷하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앞쪽에 5월 19일날 찍었던 고점대 영역을 계속 좀 두들기다가 참 이때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큰 그림에서는 생명선까지 볼 수 있는데 5일선 따라가거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사실 가장 좋은 건 바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건전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5일선, 그리고 또 조정이 길어지면 생명선까지 보는 거죠. 순서대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암흑기 속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은 이 대체거래소가 생기고 나서 가끔씩, 요거는 그냥 일본봉으로 보여드리면 의미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20주예요. 20주 마이너스 10% 되파락 출발을 했지만 요거는 동적에 걸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정확하게는 여기가 뭐 시가라고도 봐도 무방합니다. 8시 2분. 자, 어쨌든 되파락 출발을 했어요. 궤파락 출발을 하고, 오늘 자 정규장만 한번 볼게요. 정규장만 보기 딱 눌러보시면 어떠냐면 상승을 했습니다.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지뢰 시그널이 떴죠. 요거는 또 민폐 끼치는 음봉이죠. 이 중요한 생명선을 하향 이탈하는 민폐 끼치는 음봉이 만들어지고, 중요한 전일 종가와 시가 다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는 종목은 어떻게 가야겠어요? 결국에는 올라와야 됩니다. 생명선 올라와야겠고, 또 당일 흐름 안에서 또 시세가 나오려면 결국에 뭐 직전의 고점이든 어쨌든 중요한 당일의 시가와 전일 종가를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뭐 반짝 상승한 구간도 있었지만 3분봉으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5분봉으로 보면 어때요? 정규장 이후에 몇 분간 상승을 했을 뿐 다 그냥 조정입니다. 암흑기 속에 들어가고 저항이에요. 기가 막히게 5분봉 기준으로 생명선 저항을 받았습니다. 정규장만 보면은 통합 차트 기준으로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를 해제를 하면 이상하죠.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의미 없는 거래량 갔다가 이렇게 좀 궤파락 출발을 해가지고, 자, KRX 한국거래소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쉽죠. 민폐 끼치는 캔들이란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양봉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시가와 저가 훼손을 다 시켰잖아요, 오늘. 그리고 요 캔들 같은 경우는 5일선뿐만 아니라 생명선도 깼어요. 물론 그 이후에 요건 지켜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지키면서 여기서 생명선을 아직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과거에 벗어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경계 시그널 나오면 올라오고, 밀리면 올라오고, 밀리면 그래도 지켜내면서 끝내 어제 좋은 모습, 마치 이제 신고가를 갈 것처럼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또 한 번 아쉬운 캔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계속 흔들고 올라오고 흔들면서도 지켜냈기 때문에 내일 흔들림을 만약에 내일 이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흔들고 가겠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또 흔들고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평단의 여유가 없으면, 평단의 여유가 있으면 그거는 욕심의 크기에 따라서 뭐 일봉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이지만 주봉, 월봉 보면서 난 끝까지 한번 큰 그림상의 어떤 기준을 정해두고 볼 수 있지만 평단의 여유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면 경계를 좀 할 필요성에 대해서 최근에 이러한 부분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이 영상에 다 담아냈어요. 결코 이 급락이 갑자기 급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시그널, 안 좋은 시그널을 주고 나서 하락을 했다. 근데 이 안 좋은 시그널이 어떤 시그널인지를 오늘 영상에서, 그리고 이 영상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시고요. 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일봉이나 분봉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대응하는 것은 주목해야 될 자리, 경계해야 될 자리,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는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오늘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매를 하진 않았고요. 오늘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보시면 뭐 3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익을 못 냈어요. 다
본절선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거나 짧게 손절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요때 흔들리고 좀 지체가 됐다가 올라갔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도 이 자리에서 흔들렸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평단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이미 좀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어떻게 대응했을지 저는 철저하게 차트에 흔들립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어떤 말씀 드렸어요? 정규장 이후에 상승을 했다가 바로 박살 났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이건 로보티즈의 차트지만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상승을 하고 그냥 밀렸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저는 본절선에서 끊어냈지만 정리하지 않았더라도 저는 요 구간에서 어떻게든 정리를 짧게 손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갈자리에서 공략을 했어요. 근데 자 아까 제가 민폐 끼치는 음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민폐 끼치는 음봉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 돌파할 때 아마 베팅을 했을 겁니다. 돌파할 때 베팅을 했기 때문에 5일선을 타고 그냥 가주길 바랬어요. 빠르게. 근데 이제 가지 못하는 모습에서 그리고 제가 공략하고 슈팅이 나왔지만 제 평단을 건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고 만약에 제가 공략을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쭉쭉쭉쭉 가버려 그러면은 뭐 편안하게 수익을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평단에 여유도 없었고 건드렸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5일선을 밀리는 음봉이고 요거는 지뢰 시그널 여기에서도 이런 큰 그림상 5분 봉상 생명선을 따라가다가 벗어나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만들어졌고 반짝했지만 저항을 받았어요. 다른 거 다 가리고 여기서부터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규장만 볼게요. 어때요? 로보티즈처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여기서 공략을 했으면 왜 여기서 정리가 어떻게든 됐을지 손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손절을 잘 했겠죠. 이 밖에도 좋은 사람들도 이것도 짧게 본절선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아쉽게도 제가 매매를 하고 제 평단을 건드리면서 그러니까 저는 바로 가주길 바랬는데 바로 가지 않으면서 좀 지체가 되니 평단에 여유도 없고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분봉이지만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해도 똑같단 말이에요. 코데즈 컴바인. 자, 코데즈 컴바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 챙겼거든요. 요게 상한가 진입하고 풀리고 뭐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하고 있었다. 이때 다 안 팔았다. 그러면 요 자리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저는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뢰 시그널 뜨잖아요. 암흑기도 또 들어가고 저점도 빼고 이거 결코 좋은 시그널 아니거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나오고도 지나서 보면 여기가 저점일 수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나중 일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계속 암흑기 속에 갇혔어요. 이때 반짝반짝 했는데 뭐 좀 굉장히 좀 지루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제가 매매를 하고 바로 슈팅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요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가주길 바랬습니다. 자, 그런데 건드려요. 그래서 일단 본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올라갔지만 끝내 자 요것도 한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계속 제가 공략한 자리가 이제 요 자리인 거고 지뢰식을 뜨고 생명선을 그러니까 생명선을 확실하게 탄 건 아니고요. 이런 흐름은 생명선 어떤 중요한 기준 중심으로 딱 딛고 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맴돈다.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러다가 저항을 딱 받아버리는 캔들이 완성이 되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그널을 제가 만든 것도 결국에는 차트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만든 거고요. 투자는 달라요. 투자와 트레이딩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트레이딩을 하실 분들, 최대한 빠르게 수익을 원하는 매매, 그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차트 안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어디서 매매를 할 것이며 어떤 흐름을 보이면 자를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뭐 기본 특강, 트레이딩 플러스, 생명선 지뢰 시그널 강의를 통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배우실 수 있고요. 이런 시그널 이런 것들만 제가 알려드리지 않을 뿐이지 수식이나 지금 생명선과 5일선에 대한 기준과 어떻게 매매를 하고 왜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만 꾸준하게 보시더라도 분명히 여러분들 자기주도 매매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교육방 참여를 거의 못했습니다. 어제 프리마켓 그리고 정규장 잠깐 보고 한 20분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참여를 어제 매매도 못하고 하질 못했는데요.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딱 정말 좋은 모습이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중간중간 계속 그냥 하락 추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과연 흔들고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랬던 것처럼. 근데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고요. 아무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물론 흔들고도 그냥 다음날 급등해 버리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평단에 여유가 없으면 저는 일단 지키는 데 집중을 한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놓치더라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나 많이 저는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놓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배 아프죠. 내가 손절한 다음에 특히 급등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저도 짜증나고 하는데 손절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다시 볼걸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요, 대표적인 거 오늘 이제 협진이라는 종목 레드불 검색기에도 포착이 되고 오늘 좀 빠르게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동전주였어요. 동전주 가볍게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고 슈팅 줄 때 챙겼습니다. 다 챙겼기 때문에 사실상 추세가 벗어나고부터는 뭐 매매를 안 했어요. 매매를 안 했고 협진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오전에 엔투텍 이렇게 그냥 슈팅 줄 때 역시 챙겼고요.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그 이후의 흐름이 하락 추세의 시장입니다. 매매를 할 곳이 없었다. 요거 행보죠. 요걸로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어떤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요 앞부분은 없다라고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시세를 이렇게 밑에서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나서 행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 영역대에서. 자, 그런데 고점대를 계속 툭툭툭 치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이런 시그널이에요. 이런 시그널. 지금 아직까지 이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근데 이런 자리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겁니다. 힘차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올라오고 나서 일정 구간 계속 좀 답답한 박스권을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것 같은 모습을 잘 만들어 놓고 아쉬운 모습이 나왔다. 요거를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에서는 방향성을 결국에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 지금 이 박스권에서 확실하게 또 흔들면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상방으로 가면 저뿐만 아니라 너도 나도 다 볼 겁니다. 차트는 곧 씁니다라는 말씀 드리잖아요. 예쁜 그림이었거든요, 어제. 근데 오늘은 아쉬운 그림이에요. 시작부터.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하락을 한 거고, 이렇게 흔들어 놓고 내일 또 갑자기 또 좋은 모습 보인다? 너도 나도 이거 흔든 거구나, 역시. 그러면서 매수가 매수를 부르면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왜 경계를 또 하면서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요 엔투텍이라는 종목도 박스권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서 여기서는 정말로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런 계속 좀 지지받았던 자리 하향이 탈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서 영상 잘 참고하시고 자기 주도 매매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